네, 어제 1,000명을 넘었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사망자는 지금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 말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틀 전에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떨어졌다가 이제 어제 1,000명대로 늘어서 걱정했는데 다시 7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좀 긍정적인 좀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네, 감소 추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94,000여 건 검사했는데 예. 확진자가 700명대, 하루 전보다 300명 정도 이렇게 줄었고요. 예. 올해 들어서 지금 5일 동안에 1,000명 아래인 경우가 3일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네네. 무엇보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예. 1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감소 추세가 크게 보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네. 다만 아직도 위험 요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회에 숨은 감염자가 여전히 많고요. 예. 그리고 최근의 특징이기도 한데 동부구치소나 요양병원 이런 데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예. 확진자 수가 1,000명 넘어 훌쩍 뛰어넘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좀 잠잠해지면 1,000명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집단 감염에 따른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감염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기간인 1월하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진폭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동부구치소 같은 집단 감염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6차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정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인데 지금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예. 확진자 1,000명 넘게 나온 거는 신천지 대구교회,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 한 세 번째 정도 예. 규모가 되고요. 예. 여기는 11월 27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그때까지 보건용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3주가 지나서 1차 전수 검사가 이루어졌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 6차 전수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원에 비해서 더 정원보다 많은 사람이 수용이 돼 있어서 과밀한 환경이었고요. 예. 여기는 또 아파트형 구치소인데 12층짜리 건물 5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형태이다 예. 보니까 다른 구치소와 달리 야외 운동장이었고 대부분의 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확진자 확인한 뒤에도 격리 공간이 부족해서 밀접 접촉자 등을 다인실에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내에서 감염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이제 방역상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동부구치소 외에도 서울구치소, 천안구치소, 예. 또 광주교도소, 제주교도소 이런 데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정시설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검사라든가 체계적인 환자 관리라든가 어떤 방역 대책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정부가 곧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상주에 열방센터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 지금 악화된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는 이 초교파에서 전문인 선교사를 육성하는 그런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지역교회에서 한 12주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1박 2일 이런 집회를 하는데요. 네. 상주시 열방센터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하고 12월에 대규모 집회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예. 감염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때 집회가 허용됐었을 때였습니까? 10월, 네, 11월? 집회는 허용됐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숙박을 한다든가 아. 식사를 예. 같이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역상 취약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감염자가 나온 뒤에도 명단 제출에 소극적이라든가 역학조사를 좀 방해한다는 혐의로 집회 관계자들이 고발돼 있습니다. 아, 근데 예. 여기 상주 열방센터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현재 울산, 대전, 충주, 부산, 광주 이런 예.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 예.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예. 확진자들도 늘고 있어서 지금 이제 3차 대유행에서 조금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듯한데 네.
다시 전국적인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신천지 대구교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아까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역학조사를 좀 방해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더 봐야 되는데 그 감염자가 학생들도 나오고 이 추가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역학조사를 해봐야 예. 합니다. 어디서부터 감염이 돼서 어디로 퍼졌는지 예. 이게 전체를 다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규모가 크고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되고 예. 있습니다. 네. 자진 신고하고 검사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일까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 중단이 오래돼서 시위를 하는 분들도 좀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정부의 조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지금 이제 헬스장 업주 같은 경우에 예. 그 지난달 8일부터 지금 수도권은 2.5단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있었고 또 17일까지 연장을 하다 보니까 예. 약 한 달 이상 영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네. 셈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의성으로 문을 여는 그런 집단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가장 제기하는 게 형평성 문제인데요. 네. 태권도나 발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 9명이면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네, 네.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방역 수칙을 지킬 텐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 아. 형평성 제기 문제가 가장 예. 크고요. 예, 예. 그 연말 연초 특별 방역 대책 때는 스키장, 눈설매장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그러다가 여기도 반발이 있었고요. 네. 4일부터는 이제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해준 그런 사례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집합 금지 영업 중단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었느냐, 예. 그리고 그 시설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위험도가 높은가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예. 사실 위험도 측면에서 보면 그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오랫동안 식사하거나 뭐 대화를 하는 예. 어떤 식당이라든가 술을 마시는 경우가 사실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스크를 끼고 물론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예. 침방울 비말이 이제 튀길 수 있고 예.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긴 한데 위험도 측면에서 보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은 예.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예, 예. 그 해당 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네네.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예. 무엇보다 이게 이제 참여나 협력이 있어야 예. 그 거리두기나 방역 대책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부터는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은경 본부장이 다음 달 말부터 2월 말부터 그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종 받을 대상자 명단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 접종을 담당해서 추진할 그 추진단이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또 그 준비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고요. 그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될 우선 접종 대상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를 직접 치료해야 되고 본인들도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그 치명률이 높아서 최대한 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예. 그런 측면입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는 전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분 백신을 확보를 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와서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고 예. 2분기에는 얀센 백신, 그 모더나 백신이 도입돼서 접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3분기에 도입될 예정으로 있는데 예. 이걸 좀 더 앞당기기 위한 그런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예. 네. 그리고 백신 접종은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는 11월 이전에 마무리하겠다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영국에서 지금 백신 접종 간격을 좀 늘리고 많이 맞기 위해서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백신 투여량을 뭐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백신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한 번 접종을 하더라도 그 코로나19가 감염될 위험을 줄이는 게 예. 적어도 50% 이상 예. 된다는 그런 그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임상 시험에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접종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로 따져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우려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이걸 접종 계획을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면 급작스럽게 변경을 하게 되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다음 달 말에 확실히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모든 그 뭐 심사라든가 네. 도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